오늘 알아볼 역사는 첼시 FC의 역사입니다. 첼시 FC,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런던 해머스미스 앤 플럼을 연고지로 하는 팀입니다. 첼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6회 우승, FA컵 8회 우승, 유로파 리그 2회 우승,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등 굵직한 대회에서 성적이 좋아 EPL 내부에서는 빅6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블루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첼시란 클럽의 역사에 대해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1904년 영국의 사업가 거스 미어스는 런던의 플럼에 있던 운동장을 구입하여 이를 축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근처의 플럼 FC에게 이 구장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경기장에 새로운 팀을 창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기장은 현재 첼시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가 됩니다. 이후 켄싱턴 FC라는 이름으로 창단하고자 하였지만 안 멋있다는 이유로 첼시 FC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침내 1905년 3월 10일 라이징 선이라는 술집에서 첼시 FC가 정식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첼시의 첫 시작은 이브리그 소속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존 로버트슨을 선임하고 140kg의 거구의 골키퍼 윌리엄 폴크를 주장으로 임명하며 공격수 지미 윈드리지가 활약을 합니다. 이들과 함께 첼시는 브리스톨 시티 FC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함께 승격 자리를 놓고 싸웠지만 맨유에 밀려 3위로 마무리하며 이브리그 첫 시즌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바로 게틀링건이라는 별명을 지닌 조지 힐스돈과 닐스 미들보를 앞세워 1906-07 시즌 준우승을 거두며 1부 리그로 오르고 그 다음 시즌 1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1부 리그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부터 26년간 데이비드 칼더헤드가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설립자인 거스 미어스가 1912년 39살로 120kg이 넘는 비만이 문제가 되어 사망하게 되는데 형인 조셉 미어스가 들을 이어 구단주를 이어나갔습니다. 첼시는 창단 10주년인 1914-15 시즌 FA컵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하여 준우승을 하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후 1923-24 시즌 강등을 하게 되며 7시즌 만에 승격을 하고 1953-54 시즌까지 별다른 트로피 없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52년 조셉 미어스의 아들인 조 미어스 회장은 테드 드레이크를 감독으로 임명하였고 현재 첼시의 엠블럼의 토대가 된 엠블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감독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단의 전반적인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스타 플레이의 영입에 의존하던 모습을 벗어나고자 유스 시스템과 스카우트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켄 암스트롱, 존 해리스 같은 유망주들을 발굴하였고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드레이크 감독과 당시 주장인 로이 벤틀리와 함께 첼시는 1954-55 시즌 첫 리그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안타깝게도 노쇠화된 스쿼드와 당시 첼시의 주포였던 지미 그리브스가 1961년 AC 밀란으로 떠나면서 팀은 강등권으로 추락하고 드레이크 감독은 경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드레이크의 후임으로 토미 도어티가 지휘봉을 잡았고 1961-62 시즌 첼시는 강등을 막지 못하였지만 바로 1962-63 시즌부터 1부 리그로 돌아오며 1963-64 시즌부터 가파른 성장세에 오른 유스인 론 해리스, 피터 오수굿, 바비 템플링, 피터 보네티, 테리 베너블스, 찰리 쿠크, 존 홀린슨 등 어린 선수들과 함께 도어티는 일명 도어티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스쿼드로 단숨에 리그 5위에 머물게 됩니다. 1964-65 시즌 리그 우승 도전과 FA컵 4강, EFL컵 결승을 바라보고 있는 첼시는 트래블 달성 기회를 얻었지만 FA컵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하고 리그는 벌리와 블랙풀 원정을 가게 된 첼시는 통금 시간을 어긴 8명의 선수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경기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첼시는 6대2 패배를 당하며 리그 우승 또한 멀어져 3위로 마무리하였고 결국 레스터 시티를 꺾고 EFL컵 우승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도어티의 행동에 반기를 든 8명의 선수들과 일단 화해는 하였지만 얼마 안가 그들은 모두 방출당했습니다. 그리고 1967-68 시즌 리그 성적이 10위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선수들의 휴식 시간에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잔소리까지 퍼붓자 선수들의 민심이 바닥까지 내려가 첼시의 주요 선수들은 도어티가 계속 감독을 한다면 팀을 떠난다고 선언하였고 결국 1967년 10월 토트넘에게 패배 후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첼시는 데이비드 섹스톤을 감독으로 데려오고 1969-70 시즌 FA컵 우승과 1970-71 시즌 위너스컵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하였습니다.
첼시의 성장세는 섹스톤 감독과의 불화로 피터 오스굿이 떠나면서 성적 부진에 빠지게 되었고 1974년 섹스톤 감독은 해임됩니다. 이후 스탠퍼드 브리지의 재건축으로 인해 구단의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렸고 팀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매각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1978-79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되었으며 당시 회장인 조셉 미어스의 손자인 브라이언 미어스 회장은 팬들의 압박으로 인해 1981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해 존 닐 감독이 부임하고 그 이듬해에는 켄 베이츠가 1982년 첼시가 가진 빚을 갚고 1파운드라는 상징적인 값을 내며 구단을 인수하면서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83-84 시즌 2부 리그 우승과 더불어 1984-85 시즌에는 캐리 딕슨이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87-88 시즌 다시 한번 강등을 반복하고 1988-89 시즌 바비 캠벨 감독과 2부 리그 우승과 함께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던 첼시는 프리미어 리그로 개편되면서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 되었고 1992-93 시즌 감독인 이안 포터필드가 이끄는 첼시는 초반에는 우승권에 가까웠지만 박싱데이 후 추락하면서 프리미엄 리그 출범 후 첫 감독 경질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글렌 호들은 첼시를 1994년 FA컵 결승 진출을 시키고 1996년 루드 글리트가 섬수경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1996-97 시즌 FA컵 우승을 거머쥐는데 이 시즌 레전드라 불리는 지안프랑코 졸라가 첼시로 합류하였습니다. 이런 굴리트는 1997-98 시즌 리그 2위와 위너스컵과 리그컵 8강에 올라왔음에도 경질당하였는데 이유는 너무 많은 자금을 팀에 사용하여 재정난에 빠뜨린 것도 있지만 켄 베이츠와의 불화로 경질되었다는 것이 유력하였습니다. 첼시는 굴리트의 빈자리를 비알리로 대체하였고 클럽의 두 번째 위너스컵 우승과 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마르셀 드사이를 영입한 1998-99 시즌에는 리그 우승팀이 맨유와 승점 4점 차로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뤘고 1999-00 시즌 리그에서 맨유를 상대로 5대0 대승과 FA컵 우승을 거머쥐고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중상위권의 모습에서 상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2000년대 초반 빅4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유럽의 강호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입에 많은 돈을 쓰면서 부채를 껴안게 되어 큰 위기를 겪을 뻔하였지만 2003년 첼시에 큰 부흥기를 가져온 인물인 로만 아브라모미치가 첼시를 인수하면서 첼시가 가진 많은 빚을 청산하게 됩니다. 로만의 취임은 세계 축구계에 있어 투자의 붐을 일으킨 일대기적인 사건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의 상승세를 리그 우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2달 동안 졸라든 기존 선수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정리하였고 후안 베론, 조콜, 제레미 은지타, 웨인 브릿지, 글렌 존슨, 데미언 더프, 에르난 크레스포 등 도합 1억 1천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사용하여 이들을 영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뿌린다고 리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없다고 비난하였지만 이 시즌 리그 준우승과 챔스 4강이라는 성적으로 많은 이들을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또 04-05 시즌이 시작하기 전 로마는 당시 감독이었던 라니에리를 자르고 전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주역인 주제 무리뉴를 감독으로 데려오며 드사이 등을 팔고 페트르치아와 같은 젊은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합류하였습니다. 그중 무리뉴는 자신과 함께 비결을 들었던 히카르도 까르발료와 리그왕에서 큰 활약 중이던 디디에 드로그바를 영입하고 이 시즌 무리뉴의 첼시는 29승 8무 1패 승점 95점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 승점을 따내며 50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합니다. 이 기록 중 가장 대단한 것은 역대 한 시즌 최소 실점으로 무려 15실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에서 만난 바르셀로나를 4대2로 박살내고 8강에서 미넨을 잡으며 첫 시즌에 4강까지 올라갔지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기세를 몰아 첼시는 그 다음 시즌인 05-06 시즌에서도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고 챔스에서는 16강에서 만난 바르셀로나와 총합 스코어 2대3으로 마무리하였으며 FA컵에서는 리버풀과의 준결승에서 패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바르셀로나와 리버풀과 긴 악연이 06-07 시즌 첼시는 갈라스와 트레이드한 애슐리 콜이 팀에 합류하였고 미하일 발락과 안드리 셰브첸코가 당시 꽤 비싼 이적료로 영입되었습니다. 시즌 초반 팀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팀의 수문장인 체어가 끔찍한 부상을 당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고 야심차게 영입한 셰브첸코는 리그 적응에 실패했는지 심각한 부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 리그 3연패는 물 건너가게 되었으며 챔스에서는 또 만날 리버풀과 4강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도 첼시 앞길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도 FA컵과 칼링컵 우승을 하였고 드록바는 득점왕을 달성하면서 무리뉴의 첼시는 정상급 클럽의 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07-08 시즌 상위권 팀들에게 밀리는 모습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센보르그와 비기는 등 불안한 출발의 로마는 이를 핑계로 무리뉴와 상호 계약 해지를 하게 됩니다. 첼시의 전성기를 이끈 무리뉴의 빈자리를 당시 기술 고문으로 있던 아브람 그랜트가 지휘봉을 잡자 팬들의 민심은 좋지 않았고 역시나 데뷔전 맨유 원정에서 2대0 패배와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는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아찔한 역전승을 거두었으며 맨유전 패배 이후 16경기 무패로 상승세에 올랐고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블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와 니콜라 아넬카, 프랑코 디산토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 힘을 썼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만날 리버풀과 엄청난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안필드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2차전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창단 첫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리그 또한 2위로 최종전에서 맨유와 우승팀을 가리게 되었는데 아쉽게 첼시는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결국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맞붙게 된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1대1 혈투 끝에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아쉽게 테리와 아넬카의 실축으로 맨유에게 비기어를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랜트 감독은 이 시즌을 끝으로 첼시와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랜트의 후임은 루이스 펠페 스콜라리 감독이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품고 시작한 시즌은 매우 실망스러웠는데 폼이 떨어진 데코의 영입과 호비뉴 영입은 실패로 돌아갔고 에이시앙 또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시즌 도중 경질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감독을 물색하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거스 히딩크를 데려오고 시즌이 3개월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히딩크는 FA컵 우승을 들어올렸고 리그는 부임 후 10승 1무 1패라는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에서 유벤투스를 꺾고 8강에서 또 리버풀을 만나며 이 경기는 명승부로 평가받는데 무려 안필드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두고 첼시 홈에서 4대4로 마무리하면서 피 터지는 혈투로 종합 스코어 7대5로 4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강에서 만난 바르셀로나와 여러 의미의 역대급 경기가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팀 다 피해를 입은 경기지만 워낙 2차전이 엄청난 임팩트의 희대의 오심 경기라 결국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며 첼시는 4강으로 챔스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이 시즌 히딩크의 결과에 만족한 팬들과 보드진들은 히딩크의 잔류를 바랬지만 원래 러시아 대표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 대표팀으로 돌아간 히딩크를 대신해 첼시가 선택한 감독은 까를로 안첼로티였습니다. 안첼로티가 부임한 0910 시즌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유와의 승부차기 끝에 우승하며 시작이 좋았던 첼시는 이 시즌 EPL 우승과 FA컵 우승까지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무리뉴의 인테리에게 패배하면서 16강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챔스에서의 성적은 아쉬웠지만 여전히 강력한 램파드와 드록바를 필두로 안첼로티의 첼시는 첫 시즌부터 큰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잠시 1011 시즌 첼시는 매 시즌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모습은 어디가고 리그에서 2개월 동안 달랑 1승만 하는 부진과 겨울에 클럽 레코드로 데리고 온 토레스는 엄청난 멋티를 보여주고 주축 선수들은 노세어 문제로 인해 리그 또한 힘들었고 어떻게 2위로 마무리할 지만 안첼로티는 경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112 시즌 첼시는 빌라스 보아스 감독에게 지휘봉을 건넸고 오리올 로메오와 로멜로 루카쿠, 후안 마타 등을 영입하였고 당시 토트넘의 모드리치와 찐하게 링크가 나왔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의 특유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모드리치의 영입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빌라스 보아스의 첼시는 시즌 초반부터 불안한 시작이었습니다. 리그 12라운드까지 7승 1무 4패로 리그 5위까지 내려앉으며 아스날에게 홈에서 5대3 패배, 리버풀과 홈에서 2대1 패배, 맨유 원정에서 3대1 패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32강 예선에서 레버쿠젠에게 2대1 패배하면서 16강 진출 또한 위태로웠지만 드록바의 멱살 캐리어로 발렌시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머쥐면서 16강 진출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빌라스 보아스의 성적은 처참했고 참다 로마는 결국 2012년 3월 빌라스 보아스를 경질하게 되며 임시 감독으로 디마테오가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보아스 경지로 놀랍게도 첼시는 16강에서 1차전 3대1로 패배한 나폴리를 4대1로 잡으며 8강에 진출을 하였고 8강 상대인 벤피카는 총합 3대1로 4강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FA컵 중에서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결승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강 상대는 기나긴 악연이었고 당시 최강 그 자체였던 메시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첼시 홈으로 바르셀로나를 불러들이며 경기 내내 반코트를 당한 첼시였지만 1차전에서 무려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고 2차전에서는 테리의 퇴장과 케일의 부상이 겹치면서 PK까지 건네주며 온 세상의 억가를 받았지만 메시의 PK 실축과 그 유명한 토레스의 900억 일시불 골로 첼시를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앞두고 열린 FA컵 결승에서 만난 또 하나의 기나긴 악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첼시는 2대1로 마무리하며 무관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네네 홈구장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하미레스, 메일렐리스, 존 테리, 이바노비치와 같은 주축이 빠진 라인업이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걱정과 달리 미네네 홈구장에서 첼시의 수비진들의 집중력은 미네네 공격진을 잘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37분경 밀러의 기습헤더로 인해 첼시의 패배가 눈앞에 일렁거렸고 팬들 또한 포기하려던 찰나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드록바의 미친 헤더가 극적인 동점을 만들어내며 연장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숨막히는 혈투가 이어졌는데 드록바의 PK 헌납으로 다시금 미넨의 승기가 보였지만 로벤의 슈팅을 체어가 침착하게 처리하면서 위기를 벗어나 승부차기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빛을 발한 체이의 선방과 함께 첼시는 마침내 구단 역사상 최초로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 정도의 드라마를 써내며 말 그대로 미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첫 비기어의 맛을 본 첼시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2-13 시즌 성적 부진으로 인해 디마테오 감독이 경질되면서 새로 라파엘 베니테스가 임시 감독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실패와 리그와 다른 대회에서의 성적 또한 모두 우승에 실패하면서 물관을 걸칠 줄 알았지만 어찌저찌 구단 첫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지난 시즌 챔피언의 체면을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3-14 시즌 첼시를 정상으로 이끈 무리뉴가 다시 감독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정상을 꿈꿨지만 이 시즌은 무관으로 그쳤고 리그에서의 우승 경쟁과 챔스에서 4강을 기록하며 뚝함이 경질을 하는 로만도 이번 시즌을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14-15 시즌은 그 유명한 무리뉴의 2년차로 챔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16강에서 아쉽게 탈락하였지만 리그컵에서 만난 토트넘과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오랜만에 EPL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리뉴의 복귀는 15-16 시즌 거짓말같이 다른 의미로 황골탈퇴하며 최악의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리뉴는 결국 중도 경질을 당하고 다시 소방수로 거스 히든크가 지휘봉을 잡지만 첼시는 다시 한번 무관을 겪게 되며 시즌 승률 37.3%라는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시즌부터 부임한 콘테는 첼시를 리그 정상에 올리며 반전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 다음 시즌에는 FA컵 우승을 하면서 무관을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독이었던 콘테와 선수진들의 불화로 콘테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짙어졌고 결국 이야기는 사실이 되어 18-19 시즌이 시작하기 전 마우리시오 사리가 부임되었습니다. 사리와 함께한 첼시는 카라바오컵 준우승, FA컵 16강, 리그 3위라는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EPL 킹이었던 아자르의 하드캐리로 유로파 우승을 거머쥐고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며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무도 아자르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이후 첼시는 유벤투스로 떠난 사리를 대신해 첼시의 레전드 램파드를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이적 시장 징계로 인해 램파드는 유스 기용을 선택하였는데 이게 대박을 치며 큰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 시즌 램파드는 지난 시즌 징계로 인하여 이번에 3천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지만 리그 8위라는 성적을 보여주자 하는 수 없이 팀의 레전드인 램파드도 로만의 독이 든 성배를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중도 부임으로 지휘봉을 잡은 토마스 투헬은 흔들리고 있던 첼시를 전술적 역량으로 FA컵 준우승을 거두었고 당시 베테랑이었던 아스필리쿠에타와 지루, 서드키퍼였던 카바예로의 활약과 어린 선수들인 마운트, 치렐, 크리스텐센, 리스 제임스가 그들의 뒤를 보좌하며 아무도 예상 못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게 되며 클럽의 두 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 시즌 투헬의 첼시는 클럽 월드컵과 UEFA 슈퍼컵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 준우승, 리그 3위라는 약간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가능성을 바라보게 된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마치고 팀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떠나게 되었고 구단은 외적 내적으로 가릴 거 없이 잡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나비 효과로 로마는 첼시를 매각하기로 하였고 새로 토드볼리가 첼시의 구단주로 변경되면서 2022년 5월 30일 로만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즌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로만의 사임 이후 어지러운 팀의 상황은 당연하게도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구단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투헬을 경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데려왔지만 승률 29.4%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소방수로 램파드가 다시 한번 첼시를 이끌었지만 최종 리그 12위와 챔스 8강, FA컵 64강, 카라바오컵 32강 탈락으로 무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 문제점으로는 8천억이나 되는 돈을 이적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선수들의 부진과 어지러운 팀의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포터 감독의 전술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23-24 시즌부터 첼시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하기 전 첼시는 잉여자원 처분부터 시작하였는데 많은 선수들을 사우디가 사들였고 다른 팀들에게도 적절하게 판매하면서 이적료로만 2천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는 각성한 스털링과 차기 소년 가장이 될 엔수 페르난데스의 활약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품었지만 현재 리그 17경기 6승 3무 7패로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라바오컵 준결승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포체티노의 알 수 없는 선수 기용과 심각한 스트라이커의 득점 가뭄,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이 겹쳐서 지금 오락가락 상태인데 이 문제가 지속되면 첼시는 2000년대 초반 호령했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인 부분은 큰 기대를 품고 영입하였지만 시즌 절반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은쿤쿠가 복귀한 것인데 은쿤쿠가 과연 위기의 첼시를 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하자.